명절 때 말고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날에만 와서 마음을 사려고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올해는 그렇게 다니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되게 인상적인 거가 현수막으로 명절 인사를 엄청 하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크게 영향 안 받죠. 실질적으로 지역 현안들을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냐가 악수 한번 하는 것보다 중요할 수도 있죠. 시장 바닥도 가고 이리저리 다니잖아요. 막 어디에든 다 다니시니까 정치인들이 가면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비서진들도 그렇고 주변에 막 몰려다니잖아요. 아마도 그렇게 몰려다니면 지나간 사람한테도 불쾌감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분들이 있었나? 꼭 이럴 때만 드러나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생경하달까요? 이런 느낌이 들고요. 좀 평소에 나누어서 일상에서 좀 자주 오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정치하는 사람들 같은 바쁜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페트롤 전북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명절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함윤호입니다. 자, 설 민심을 듣기 위해 고향을 찾은 정치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 바라는 점을 들으셨는데요. 이번 설은 당장 4월에 있을 서울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과 함께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곳곳에서 민심 사로잡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주요 정치인들은 각 지역을 돌며 새 확산과 표심 잡기에 나서는 등 저마다 분주한 모습 보이고 있죠. 자, 하지만 이때 주의할 것,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설 인사를 빙자해 유권자에게 설 명절 선물을 돌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 역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아서도 안 되겠죠.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오늘은 설 바닥 민심을 진단해보고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평가, 그리고 내년 있을 지방선거와 관련된 내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죠. 먼저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송규도 명예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전북의 소리의 박주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교수님,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오늘이 이제 설 당일 아침입니다. 예, 많은 분들 가족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세배하시면서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코로나 이야기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항상 뭐 빠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올해는 코로나 이야기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설이 설인데 예. 설 같지 않은 설. 뭐 예전에 뭐 그런 비슷한 가사의 노래가 있었는데 예. 설은 설인데 설 같지 않은 설이 바로 금년 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설이라고 하면 이제 그동안 좀 오래 못 봤던, 헤어져 있었던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렇죠. 덕담도 나누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 그리고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치러지는 게 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고향 찾아서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금년은 이제 코로나가 말이죠. 지금 1년째 지속되고 있어요. 예. 1년째. 작년 설만 해도 막 시작 단계였기 때문에 크게 못 느꼈는데 이제 지금 1년째 지속되면서 지금도 이제 수도권은 더 심하고요. 예. 지방 그나마 조금 좀 낮은다 그래도 아직까지 5인 이상 모임이 이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설이라고 해도 사실 저도 서울에 있는 아이들 와라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알아서를 세자. 예. 그리고 저번에 이제 저 부모님 제사를 지내는데 그냥 줌으로 해갖고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그냥 예. SNS로 아이고. 해갖고 이제 다 같이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사진만 모아놓고 그랬듯이 이번 설도 역시 그런 설이 되지 않았나. 특히 말이죠. 코로나가 이게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이 국민들 많이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 정말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잠깐 뭐 정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 세계에서 모범적인 국가 아닙니까? 방역, 예. K방역.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시간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게 말하자면 인내의 어떤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폭발할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다음번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요소가. 예.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에 저는 설에 만나지 못해도
SNS를 통해서라든가 가족끼리 통화는 하겠죠. 예.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할 예. 것 같아요. 코로나 속에서도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치에 대한 기대는 또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무관심 속에서도 우리는 유권자로서 또 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박주현 대표님, 요즘 뭐 정치 이야기 보면 이제 대권 주자들의 뭐 여론조사 정도 나오고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뭐 보궐선거 이야기 나오면서 지역에서도 보면 현수막으로 뭐 새해 인사를 하면서 후보의 얼굴들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열기가 이제 시작이 좀 됐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설 명절 우리가 이제 하면은 아까 우리 송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설 민심 잡기 그리고 또 설 밥상머리 민심이 무엇인가에 화두를 모아서 이제 언론들이 많이 중점적으로 사전에도 보도하고 또 올해 설 민심이 무엇일 것인가, 밥상머리 민심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인가, 뭐 여기에 관심들을 많이 가졌는데 예. 이제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피로도가 누적되고 또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SNS를 통해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치에 상당히 민감하게 관심을 벌써 보이고 있는 것은 언론들이 벌써부터 이제 올해가 마치 지방선거인 양 지역 언론들 정말 특히 그래요. 일간지들은 신년 후부터 여론조사가 아니라 자체 판세 분석이라는 보도를 해서 예. 일부 언론은 이게 편파 보도 아니냐, 공정성 시비를 벌써부터 불러일으킬 정도로 약간 과열된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대선보다 아무래도 지방선거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데 현역 단체장 중심의 의제 설정, 예.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새해 벽두부터 단체장들은 연초에 이제 릴레이 기자회견, 단체장들의 포부를 듣는다, 뭐 이런 코너로 해서 언론사, 특히 이제 신문사들은 큼지막하게 지면을 거의 한 판씩 이렇게 할애를 하고 보도를 하면서 또 판세 분석이라고 그래서 현역 단체장 중심을 구도로 해서 대항마가 누구니, 누가 뭐 바짝 추월을 하니 어쩌니, 뭐 이런 식의 보도가 과연 공정한 보도인가, 편파 보도 아닌가, 벌써부터 뭐 이런 이제 그 논란이 일고 있는데, 뭐 설을 맞이해서 현역 단체장들은 벌써 이제 프랭카드를 걸고 뭐 인사하기에 벌써 나서고 해서 현역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 따가운 여론이 일고 있는. 송교동 교수님, 이럴 때 특히나 선거,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벌써 올해 지방선거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분위기가 오르고 있는데, 이럴 때 언론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신문 방송 할 것 없이요. 그렇죠. 방금 이제 우리 박 대표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현역 프리미엄,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만 놓고 예를 들어서 선거를 보면 과거에도 단체장들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예.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정당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당선이 훨씬 더 쉽다라는 겁니다. 민선 6기 때는 뭐 절반이 뭐 일반 정치인들 경우에는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지방의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 경우에는 지금까지 선거 그걸 쭉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심할적에는 전라북도에서 5명, 6명까지도 맞습니다. 무소속이 당선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부터 벌써 이제 지방 언론들이 단체장 중심으로 지금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1년 한 5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2020년 내년 6월 선거니까 1년 4개월, 5개월 남았는데 이제 벌써부터 이제 띄우고 있는 거. 사실 그 앞에 선거가 하나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맞습니다. 3월에 있죠. 3월에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는 관심이 별로 적어요. 이거는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전국적인 대통령 선거 관심 없고 전국적인 이건 문제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역 언론들이 여기에 이제 지방 선거에 굉장히 많이 이제 뭐 좋게 말하면 관심이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좀 특정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그 반짝이, 일종의 지역의 언론들이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지방 행정에 대한 감시, 비판 이게 이제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오히려 조금 좀 언론의 본래의 역할을 좀 잃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설을 맞아서 페트롤전북 정치 토크의 오래된 패널로서 송기도 교수님을 모셨고, 또 지역의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풀뿌리 언론을 살펴봐 주시고 있는 박주현 대표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희 페트롤전북에서도 신년대담 단체장에게 묻는다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해서 이 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기초단체장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박 교수님 계속 모니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뭐 다는 듣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예. 제가 또 관심 있는 분야는 또 특히 이제 좀 제가 지금 상당히 그 심도 있게 한번 이렇게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참석하지 않은 뭐 단체장들 또는 뭐 일부는 또 전화 통화로 하는 뭐 이런 단체장들도 있었고 또 성의 있게 출연을 해서 또 이렇게 도민들에게 직접 인사하고 군정이나 시정을 밝혀주는 이런 단체장들도 있었는데 뭐 차이들이 많이 느껴졌더라고요. 이번에 그 KBS 페트롤 전북에서 단체장들의 그동안의 그 중점 성과라든지 앞으로 남은 그 역점 방향들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뭐 고창군이라든지 남원시라든지 또 뭐 장수군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관심 있게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 같고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예. 송 교수님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선거 토론회 후보자들이 이제 불참하는 경우 법정 토론회만 참여를 하고 그런데 이번 저희 페트롤 전북에서 신년대담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그 불참하는 이제 분들이 계셔서 이거를 또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또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말하고 싶어요. 예. 이 단체장이 말이죠. 뭐 이제 도지사부터 포함해서 예. 시장 군수들이 이게 한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공인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일반 사기업 대표가 아닙니다. 예. 이거는 국민의 세금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그거를 감시하고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불러서 이런 일에서 좀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와서 자기가 공개적으로 이런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밀리에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자꾸 나가면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여러 사람 알면 나중에 시끄러워져요.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께서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어떤 사건이 있는데 모두 다 공개적으로 알면 자기 그 존재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질문 드릴 때마다 이게 상당히 곤란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언론이 곤란하면 안 되죠. 있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 세금을 지금 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나온다든가 이거는 자기가 비밀리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박주현 대표님 20-30년 전 언론의 어떤 역할과 권한, 기능과 지금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행정에 좀 많이 의지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 언론도 그 독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 뭐 경영 구조도 그렇고 그걸 인과응보로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그 부분에서 좀 따끔하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하고도 밖에서 이제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제 단체장들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단체장들 공보실에 그 주요 핵심 인물들을 보면은 지역일수록 지역 언론사 출신들의 그 공무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자에서 이제 공무원으로 변신한 이런 형태. 우리가 선거 방송에서도 보면 안 나온 단체장들은 계속 안 나온 이런 형태가 있잖아요. 이 뭔가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언론이 언론을 알기 때문에 또 언론인 출신들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계속 상한가로 가고 있는데 굳이 나가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허점을 보일 필요도 없고 약점을 보일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어떤 그 언론에 대한 묘한 이런 반감들이 또 많이 있는 그런 것이 작용되는데 이번에 그 우리 페트롤 전북에서는 새해 그래도 도민들에게 시정이라든지 군정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이런 자리를 깔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상당히 무슨 약점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는데 그건 좀 도민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물론 이제 우리 KBS 전주 총국에 대한 어떤 뭐 평소에 감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출연하지 않았다? 그건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전화로도 요즘에 출연할 수 있고 또 필요한 날짜를 충분히 사전에 섭외했을 텐데 출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분들이 또 나중에 또 선거 방송 프로그램에도 과연 출연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이 언론인들이 좀 계속 지켜볼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제 첫 번째가 이 정치인들의 그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면 두 번째 방금 박전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언론인 자체의 문제점들이 또 있어요. 저는 두 번째가 언론인 자체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 언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데 그 제가. 말씀을 네? 계속 언론이 결국 언론이 하셨군요. 정치인으로부터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아. 있다는 거예요. 나 안 나가도 상관없지라는 겁니다. 예. 그 앞에서 이제 그 세부 대막을 우리 박 대표가 약간 설명을 해주긴 해줬는데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이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에? 단체장을 포함한 일부 지역 정치인들의 이러한 언론관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거다. 국민을 이게 무시하는 거거든요. 예, 예. 언론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되겠다는 건데 그거를 너 알 필요 없어. 내가 잘 쓸게 이러잖아요. 그러면 언론인들이 따끔하게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여기 저 이제 페트롤 정부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가야 된다고 예, 생각을 더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단체장에게 묻는다. 14개 시군과 도지사 교육감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참여한 자치단체장들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최종 정리하는 시간으로서 가장 1순위는 역시 코로나 방역에 관련된 얘기였고 그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전달이 잘 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련해서 기본소득 보편적 복지냐 뭐 선별적 복지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 뭐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된 부분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예, 예, 이제 재난지원금이 당초에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이제 길어질지는 다들 아마 예측하기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서 초창기에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점점 줄여 나가더니 최근에는 이제 핀셋 뭐 지원이다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아주 타격을 심하게 받는 영세 상인들 위주로 이렇게 지원하겠다라는 우리 도내에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또 상황이 다른데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정 지원과 관계가 되다 보니까 재정 지원이 열악한 뭐 지역일수록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타 지역에서는 또 뭐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어떤 형평성의 논란, 부익부 빈익빈의 어떤 현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뭐 곱지 않은 이런 뭐 시선들이 일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포퓰리즘이라는 또 이런 뭐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인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이런 지원이 아니라 자칫하면은 뭐 행정이 생색내기용 또는 포퓰리즘으로 이제 그칠 이런 개연성이 크다. 뭐 이런 그 지적들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예.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송 교수님 지자체의 재원이 그만큼 넉넉한가도 좀 살펴봐야 될 거고요. 또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방금 이제 그 포퓰리즘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예. 그 포퓰리즘이라는 뜻이 그 라틴어의 포퓰리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아하. 포퓰이 이제 국민이란 뜻이고 예. 인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인민주의, 뭐 대중주의, 민중주의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어가 이 보수와 수구 세력들이 좌파 진보 세력들을 공격하는 용어로 쓰여 있어요. 예. 그래서 포퓰리즘은 굉장히 나쁜 뜻으로 인기 막 퍼주기, 인기 영합주의, 영합주의. 뭐 이런 예. 식으로 지금 번역돼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안 썼어요. 예. 그때도 그냥 대중주의, 인민주의로 썼지 인기 영합주의라는 말은 1980년대 특히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인기 영합주의 이런 단어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럼 재난지원금을 지금 어떻게 나누느냐 이거 갖고 이제 문제가 좀 붙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3인 3색이죠. 특히 이제 민주당, 지금 이제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이라고 그래서 이걸 하자.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이거를 다 그냥 전 국민에게 이제 이걸 주는 게 맞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퓰리즘이란 공격을 받고 있고 반면에 이낙연 대표는 이익 공유제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익 공유제는 이제 조금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또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세균 총리가 손실 보상제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 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계층에만 좀 지원하자. 예.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 내에도 이게 세 개로 좀 나눠져 있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이 코로나19가 지금 1년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 제한되고 이렇게 되면서 많은 소상인들의 지금 이 어려움이 극에 도달해 있는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재난지원금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놓고 지금 이게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아니 지금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놔두고 말이야 이거를 좀 환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뭐 팔을 좀 고쳐야 되느냐 아니 뭐 폐가 좀 안 좋느니 뭐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좀 일단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산소 공급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근데 재난지원금이 항상 지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홍 부총리가 이 건전재정을 이제 그렇죠. 이야기를 하면서 예. 풀 수 없다 지금 이런 그 저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야당에서도 그걸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놀랍게도 국가 채무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OECD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해요. OECD 평균이 이 국가 채무 비율이 약 109%입니다. 전체 GDP의 109%가 예. 국가 채무. 일본이 제일 높아요. 220%입니다. 우리나라는요 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제 금융계 쪽에서 한국에게 확대 재정을 해라. 예. 돈을 좀 풀어라. 아, 이렇게 권고할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 1차, 2차, 3차, 4차 했잖아요. 1차 때 전 국민한테 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 점 필요가 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마지막으로 2500년 전에 공자가 하신 말씀 또 200년 전에 타산 정약용 선생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불환빈 환불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치인들이 좀 새겨드려야 할 말인데 백성은 가난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지금 현재 어떤 시사하는 바가 좀 있으시네요. 예. 예.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돈 알겠습니다. 1차 지원금 때 싹 받았잖아요. 일단 뭐 송기도 교수님의 어떤 예, 개인의 제 의견입니다만 생각입니다. 그래도 예, 제 어려운 생각이에요. 시기에 이제 지금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장 해야 될 큰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이제 공사와 인사인데 이 공사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하고 지역 개발하고 기업 유치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찬반으로 부딪히는 논란들이 이번에 또 신년 대담 속에서도 좀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그 박주현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몇몇 지역의 환경 문제라든지 기업 관련된 유치의 문제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행정에서 잘 또 풀어가야 될 그 과제가 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찬성과 반대 여론이 그 팽팽한 이런 현안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공론화 과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행정에서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이고 또 해야 될 의무사항인데 이걸 이제 무시했을 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또 거기에 또 지역 언론이 거기에 합세해서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지역 여론을 이제 외면하거나 무시했을 때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파열음이 생기고 또 이제 반발이 상당히 이제 골이 깊어지는 갈등으로 이어지는 이런 양상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 남원의 지리산 전기열차 추진 문제라든지 예. 고창에서 이제 최근에 닭고기 가공업체 유치 문제로 뭐 상당히 그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우리 페트롤 전북에 나와서 양 자치단체장들이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서도 여전히 그 반대 입장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고창의 그 닭고기 가공업체 그 유치 문제는 고창 그 반대 유치위원회가 구성돼서 지난 1월달에 전북 도청 앞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도민들에게 호소하는 뭐 이런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지역 언론들은 거의 또 외면하는 이런 형태. 물론 또 지역 언론들 중에 또 풀뿌리 언론들은 또 그 아주 심층 있게 보도를 해서 그 반대 입장이 어떤 입장이고 또 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취재, 접근 이런 방식이 참 뭐 신선한 또 그런 그 느낌 또는 이런 그 보도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또 언론들이 있어서 상반된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 어찌됐건 지금 고창에서 일반 산업단지에 유치하려고 하는 닭고기 가공업체에 이게 환경 오염 유발 요인이 크다. 특히 이제 악취라든지 폐수라든지 용수 과다라든지 환경 영향평가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이제 법적으로 위배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반대 대책위원회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 또 고창군이라든지 또 입주업체 측은 뭐 그렇지 않다.
특히 이제 그 내세우는 당이론을 보면은 고용 창출 효과, 예, 지역 경제 어떤 유발 효과를 내세우거든요. 이제 과연 그런 게 나중에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남원에서도 이제 지리산 그 전기 열차가 이제 뭐 친환경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놓고는 이제 팽팽한 여론, 뭐 반대 여론도 일고 있고. 또 이제 남원시라든지 남원시의회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금 시범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 남원시라든지 시의회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2,153억 원에 달하는 이런 어떤 파급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를 이제 제일 강조하고 또 전기 열차를 도입함으로써 어떤 차량의 어떤 절감 효과라든지 이게 또 뭐 친환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환경 훼손 문제라든지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시하고 시의회가 주장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뭐 이런 것들로 봐서는 이제 공론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형태에서 행정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현안 뭐 이게 이제 올 한 해 또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래서 이제 고창 유기산 군수와 방송을 했습니다. 출연을 하셨고 이 내용 가장 많은 또 댓글이 달리기도 해서 저희가 이런 내용은 한 번 더 집약적으로 좀 더 짚어보겠고요. 역시 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같은 행정에서의 어떤 지역 개발에 관련해서 찬반 논란이 있는 뜨거운 쟁점들은 저희 페트롤전북에서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교수님,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가 아직도 1년 5개월이 남았는데 열기가 뜨겁고 언론에서 벌써 띄우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3선으로 임기가 끝나는 이제 남원 순창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3선에 도전하는 도지사나 전주시가 있고요. 물론 이제 뭐 결정은 아직 난 건 아니겠습니다만 유권자 입장에서 또 자치단체장들이 이제 마무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마무리 잘하기보다는 내년 선거를 또 염두에 둔 행보를 갈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주의할 점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포인트 뭐 대선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좀 큰 쏠림 현상으로 뭐 휩쓸릴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자치단체장들이 4년 그러니까 3년 전이죠. 2년 반 전에 공약했던 일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 공약에 의해서 이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은 거니까 공약을 잘 이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포인트 예를 들어서 내년 지방선거 어떤 점이 중요할까? 저는요. 그 3개월 전에 있을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역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선거사를 보면요. 한 정당이 특정 정당이 대개 한 2번, 3번까지 이렇게 연달아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총선, 지선 요 3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갈 적에는 3번까지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보통 2번 정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바꿔주는.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그 선택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지금 2007년에 그 문재인 조기 대선 2017년 조기 대선 있었잖아요. 그 전에 이제 총선이 있었거든요. 2016년에 그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이 한석 차이로 이겼습니다. 한석 차이로. 그러니까 총선을 전국적으로, 이기고 전국적으로 한석 차이로 이겼습니다. 물론 전라북도 이제 호남에서는 이제 국민의당이 압승을 했지만 전국적으로는 한석 차이로 이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고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완전 싹쓸이 하다시피 전국을 그렇게 이겼고요. 지난번 총선에 또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번의 선거를 이게 우리 한국 선거사의 처음 일이에요. 이렇게 계속 4번 선거를 특정 정당이 계속 이겨나가는 것이. 그래서 저는 다음번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결정될 거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거다. 이게 계속 그럼 지방선거가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금 이제 지역에 출마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자기의 공약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자기가 됐을 적에 어떤 일을 할 것이라든가 현역 단체장들은 당연히 공약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후보군들이 상당히 많이 언론에서 후보군으로 범위 안에 놓고 띄우고 있어서 물론 이제 현직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강하긴 하겠습니다만 박지원 대표님 이제 언론의 보도도 중요하고 또 유권자들이 또 알아야 될 내용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그래도 우리
시민들, 도민들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은 가져야 되겠대. 정확한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내년 지방선거 글쎄요, 뭐 또 한 당의 쏠림이 예상이 되는 속에서 후보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예상도 듭니다만. 예,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송 교수님이 잘 지적했는데 저는 불공정의 문제 이게 굉장히 올 한 해 또 큰 화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예. 지금 코로나 전국에 지금 선거 이제 4월 보궐선거부터 이제 선거의 어떤 바람 여론 조성이 이제 많이 확산될 그런 양상이 지금 벌써부터 감지되고 또 언론에서 그러한 또 바람을 또 붐을 조성시키는데 코로나 전국 외에도 사실 우리가 선거가 최근에는 뭐 미디어 선거다, 미디어 정치다, 또는 이미지 선거다, 이미지 정치다, 이미지와 미디어를 앞세운 이런 선거 풍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면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특히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예. 이제 언론들이 벌써부터 아까도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불공정 편파 시비에 휘말리는 이런 형태는 현역 프리미엄이라든지 어떤 프레임을 나름대로 작동을 해서 이념적인 또는 또 친우호적인 이런 인물들을 후보군에 뭐 이렇게 내세워서 띄우기 어떤 행태. 특히 또 이제 대선 구도를 보면 각 지역마다 또 띄우는 후보들이 다양해요. 지역주의, 바로 지역성에 편성해서 그러는데 우리 호남 지역도 보면 뭐 최근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 전남 출신 또 전북 출신이다 그래서 예. 그 지역의 지역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이런 형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 선거 보도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다 생각을 하면서 또 유권자들도 우리 주민들도 언론이 과연 공정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도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를 이제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해안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날 아침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송 교수님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치 관련해서요. 예, 앞에서 이제 했던 이야기를 계속 할게요. 이게 앞으로 이제 점점 소통의 방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 SNS 시대로 더 빨리 더 당겨온 것 같아요. 예. 예, 특히 이제 그 정치인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요. 이 지역 정치인들이 가능하면 이 언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나와서 자신의 정책이라든가 자신의 정치 이념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유권자와의 소통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는 그러한 정치 행태를 보이는 정치 지도자들 언론에 나오기를 거절한다든가 일종의 이제 깜깜이 행태를 보이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을 유권자들이 잘 구분을 해서 다음번 선거에 좀 떨어뜨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거 선거방 이거 토론하고 이러는데 국민의 알 권리에 내가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힘드는 거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알아주는 그런 한 해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에서 언론에도 좀 당부하고 싶고 정치인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습니다. 역시 변함없는 소신의 발언으로 우리 유권자 또 도민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대통령도 잘 뽑고 또 국회의원도 잘 뽑아야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 시대에 또 이 자치단체장을 잘 뽑는 그런 역할 또 물론 기초광역의회 의원들까지도 잘 뽑아야 되는 속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 또 지역 언론이 또 어떻게 조명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지 이 부분까지도 언급해 주셔서 저희도 좀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아침에 전해드린 기초자치단체장을 좀 평가해보고요. 내년 있을 지방선거까지 정치에 대한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페트롤전북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2021년 페트롤전북 코로나 속에서 중심을 잡고 더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